그러니까 새로이 뭔가 어려운 동작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팔 펴는 동작을 하지 않는 동작을 빼주는 겁니다. 팔 꺾기가 아니라 팔 떨어뜨리기예요. 단 하나의 드릴로 하이엘보 캐치 5분 만에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영독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양팔 저병에 호흡을 붙여서 저병을 마무리 해볼 거고요. 빠르게 지나간 이후에 하이엘보 리커버리, 자유형 팔 꺾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병의 동작 자체는 지난 시간에 기초 저병 수준이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호흡 붙이는 것만 간단히 소개할 거예요. 먼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지상 영상인데요. 하나, 둘, 캐치할 때가 아닌 셋에서 푸시할 때 호흡을 할 거고요. 이때 머리만 움직여서 호흡을 하도록 합니다. 물을 아래로 누른다거나 허리를 뒤로 젖히는 등의 과도한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단계별로 비슷하게 호흡하는 모습만 추가해서 볼게요. 하나, 둘이 아닌 캐치 이후에 푸시,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갈 때 턱을 앞으로 내밀듯이 호흡을 해줄 거예요. 자유형 발차기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턱이 물에 닿아 있는다는 느낌으로 입과 코가 수면과 최대한 가까이 호흡하려 해주시면 돼요. 자, 역시 지난 시간에 봤던 실수들의 호흡을 붙인 겁니다. 눌러서 올라와서 호흡을 하려는 실수, 물을 아래로 눌러서 몸이 위로 올라오죠. 호흡을 위해 맹목적으로 올라오려는 실수입니다. 저병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당기면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양력을 충분히 만들어서 호흡할 수가 없어요. 호흡은 할 수는 있는데 앞으로는 안 나가지죠. 뒤로 밀어서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또 웨이브까지 붙여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에 올라오면서 호흡을 해주면 되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앞으로 가려고 팔 동작으로 해주시면 돼요. 또 여기에 팔 되돌리기까지 붙여주시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가다가 연결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둘에서 머리를 먼저 들어 나오지 마시고 셋에서 출수할 때 뒤로 차기를 하면서 푸시를 할 때 호흡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호흡 패턴을 다양하게 양팔 저병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양팔 저병은 무호흡으로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랬죠. 그래서 자유형이나 평형 호흡을 섞어 주셔도 되고요. 다음은 자유형을 하듯 한 팔씩 무호흡 호흡을 하고 또 무호흡 양팔 저병 뭐 이런 식으로, 혹은 뭐 호흡을 하면서 양팔, 무호흡, 양팔 번갈아 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식이든 본인이 편한 대로 무호흡 양팔 저병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다양한 호흡 패턴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패턴으로 연습하는 이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당연히 호흡을 배제한 무호흡 양팔 저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쉬우니까요. 자, 저병은 바로 넘어가고요. 오늘은 메인 디시 하이엘보 리커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첫 번째, 푸싱 저항의 최소화입니다. 두 번째, 위팔 세갈렉은 우리가 흔히 삼두근이라고 부르는 팔 근육인데요. 이 부분에 휴식을 주는 겁니다. 자, 먼저 푸싱 저항의 최소화부터 보겠습니다. 푸싱 저항이란 형태 저항의 한 종류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 손이 물을 앞으로 민다라는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평형 팔 동작의 되돌리기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만 진행되니까 다른 세 가지 영법에 비해서 푸싱 저항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다른 세 가지 영법도 푸싱 저항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기 팔을 펴서 되돌리기 하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윗팔과 아랫팔 그리고 손까지 모두 일직선이 돼서 돌아오다 보면 손이 입수하는 시점에 수면과 팔 전체가 동시에 면으로 만나겠죠. 즉 물을 첨벙 때리게 될 거예요. 따라서 손과 팔이 입수되는 순간 팔 전체가 물을 약간 앞으로 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뒤에서 앞으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제자리에서 팔만 그렇게 되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영을 하면서 몸 전체가 앞으로 전진하고 있죠. 그래서 팔이 뒤에서 앞으로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 입수할 때 저항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 저항이 생겨날 때 내가 수영하고 있는 전진 속도에 비례해서 푸싱 저항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이 푸싱 저항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가만히 있는 형태 저항만 해도 큰데 팔이 앞에서 되돌아오고 있으니 저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수영을 하면서 전진 중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이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 푸싱 저항이 생기긴 해요. 팔이 앞으로 넘어오는 속도와 몸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속도가 더해지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과 아랫팔이 수면과 수평인 것이 아니라 입수 각도가 생기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찌르듯이 입수를 하면서 푸싱 저항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물론 푸싱 저항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면이 아니라 점처럼 찌르듯이 입수하면서 푸싱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물론 윗팔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윗팔은 물에 부딪히면서 똑같이 푸싱 저항을 만들 거예요.
하지만 손과 아래 팔이 푸싱 저항을 줄이는 것만 해도 반 이상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 아이를 보면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안 좋은 하이 엘보 리커버리의 자세를 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여성 수영 선수와 비교를 해보면 팔꿈치의 위치가 좀 이상하고요. 윗팔과 아래팔의 각도가 다르죠. 그리고 아래팔의 각도가 수면과 거의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일 앞에서 봤던 팔을 펴고 수영했던 사람과 비슷하게 손과 아래팔이 위에서 아래로 찌른다기보다는 수면과 수평하게 입수되게 되겠죠. 아래팔과 손이 물을 때리면서 철퍽 소리도 날 거고 물을 앞으로 밀면서 물 밖에서 봤을 때는 물이 튀기게 됩니다. 푸싱 저항이 커지는 거죠. 즉 하이 엘보 리커버리에 좋지 못한 자세를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푸싱 저항의 최소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두 번째 이유인 삼두근의 휴식은 줄 수 있습니다. 팔을 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내가 팔을 일부러 구부렸을 때는 삼두근이 휴식을 하는 만큼 이두 근육, 팔꿈치를 구부려주는 근육이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설명은 잠시 뒤에 바로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자세를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찌르듯이 내려오면서 손과 아래팔, 윗팔, 어깨까지 순서대로 차례대로 입수한다는 느낌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도 영상에서 보면 손과 팔이 입수할 때 물이 첨벙 튀기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죠. 물론 지금 자유형을 천천히 하고 있긴 하지만 팔을 완전히 펴고 입수시키면 이렇게 천천히 해도 푸싱 저항이 많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장점인 위팔 세갈렉은 상완 삼두근의 휴식을 볼게요. 이 상완 삼두근이란 구부러졌던 팔꿈치를 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물속에서 캐치하면서 구부렸던 팔을 펴는데 이용을 해요. 제가 스트로크의 주동근은 광배근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외에 다른 근육들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이 삼두근은 주로 물 속에서 스트로크를 할 때 사용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물 밖에서 되돌리게 할 때는 좀 쉬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삼두근에 휴식을 주고 싶은데 팔 전체를 일부러 구부려서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삼두근도 사실 휴식을 못해요. 팔을 일부러 구부려주는 상완 이두근에 힘을 주면 그 길한근의 개념으로 삼두근에도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깨, 손, 팔까지 불필요하고 과도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하이 엘보 리커버리는 이런 식으로 팔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윗팔을 들어올린 어깨를 제외하고 팔, 손 등 모든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마치 이거랑 비슷해요. 제가 기초 자유형 발차기 할 때 머리를 들어 호흡하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머리를 들지 않는다. 즉 힘을 빼고 이완시키면서 떨어뜨린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항상 긴장이 아닌 이완을 강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영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운동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이 엘보 리커버리를 왜 하는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 밖에서 좀 연습을 하면서 개념을 볼게요. 일단 제가 기초 자유형 팔 동작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팔은 옆으로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팔 돌리기가 아니라고 강조드렸어요. 물잡기를 하고 되돌리기를 하는 부분에서 완성된 영법 기준으로 팔은 옆으로만, 내전 외전만 반복합니다. 자, 이 내용도 미리 보고 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우측 상단이나 보이지 않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자유형 기초 팔 동작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배운 물잡기와 되돌리기까지 이 기초 팔 동작에 적용해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물잡기와 밀기 그리고 되돌리기까지 하고 있지만 아래팔이나 손이 아닌 윗팔만 보세요. 계속 옆으로 내전 외전만 반복하는 게 보이시죠? S자로 물잡기를 하던 I자로 물잡기를 하던 상관이 없어요. 특히 S자가 아닌 I자 캐치로만 본다면 하이 엘보 캐치와 하이 엘보 리커버리는 그냥 같은 움직임이에요. 비디오를 거꾸로 틀어서 본다고 역재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벽한 역동작입니다. 구부려서 내려오고 구부려서 올라가고 그냥 같은 동작이에요. 이 동작에 롤링이 더해지기 때문에 팔을 한 바퀴 휘돌리면서 팔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팔꿈치를 구부리는 하이 엘보 캐치, 하이 엘보 되돌리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은 이래요. 캐치 이후 당기는 시점에서 롤링을 시작하고 되돌리기도 같은 타이밍에 롤링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자유형 기초 캐치 영상에서 손이 눈앞까지 왔을 때까지가 캐치고 이후 몸통 회전, 롤링과 함께 물을 미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되돌리기도 마찬가지예요. 눈높이까지 캐치, 롤링하면서 밀기, 눈높이까지 되돌리고 롤링하면서 입수시키기. 지상에서 대표적인 실수까지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팔이 옆으로 가는 경우인데요. 이건 서 있을 때 기준이 아니라 누워서 수영할 때 기준으로 옆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서 정면에서 보기에는 팔이 몸 기준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90도 회전해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이 아닌 옆으로 팔이 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희는 지금 롤링을 해 있는 상태니까요. 이런 식으로 팔이 몸 기준 옆으로, 그러니까 수영을 하고 있다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영하고 있을 때 옆으로, 몸 기준 앞으로 가는 실수입니다. 뒤에서 수영장에서 이 실수를 한 번 더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이 실수가 나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골반 회전, 즉 롤링이 안 돼서고요. 롤링이 안 된다는 건 킥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기초 자유형 단계에서는 발차기만 제대로 할 줄 알면 숙련도의 80-90%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또 팔은 위로 잘 가지만 손부터 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누워서 엎드려서 수영을 할 때 기준으로 위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서 있으니까 팔이 몸 기준 옆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팔꿈치가 구부러져서 손이 앞으로 먼저 가지 않게 하려면 손바닥이나 엄지손가락이 아니라 손등이 리드하도록 어깨를 약간 불편하게 잡아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기초 자유형 팔 동작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손등이 앞을 보도록 팔을 돌려줄 때 윗팔이 같이 돌아가면서 팔꿈치가 앞으로는 구부러지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도 팔꿈치를 굽히면 손이 옆으로 해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엄지손가락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이 앞을 보게 해서 쭉 곧게 뻗어 왔었습니다. 이건 접영 되돌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양팔을 손등이 박수 치듯이 왔었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등이 앞을 보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서 수영하는 사람을 봤을 때는 삼각형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자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치와 캐치의 역동작으로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을 제외하면, 즉 윗팔만 보면 완전히 내전과 외전만 반복하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대로 잘 따라하셔서 그때 그 습관 하나만 잘 들여놓았으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유형 팔 꺾기, 하이엘보 리커버리가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팔만 뻗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손등이 리드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이 하이엘보 리커버리를 하는데 고생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잘 안 되는 걸까요? 여러분, 팔은 원래 들고 있으면 힘듭니다. 어깨가 아파요. 왼쪽이 안 좋은 하이엘보 캐치의 자세고요, 오른쪽이 좋은 하이엘보 캐치의 자세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깨가 더 힘들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의 윗팔을 보면 팔이 내려가 있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팔을 내리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팔을 옆으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손등이 하늘을 보도록 하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라는 어깨 운동 설명드렸죠. 어깨 세모근을 운동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손등이 아닌 손바닥이나 엄지손가락이 위를 보게 만들면서 윗팔이 구부러지는 방향이 되면요, 우리가 팔을 들고 있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면 어깨가 아픈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익숙하고 힘도 좋은 다른 근육들이 개입을 해요. 팔꿈치를 구부려주는 상완 이두근, 그리고 가슴 근육까지도 힘을 쓰기 시작을 해요. 이건 해부학적인 원리입니다. 즉 그 자세가 훨씬 덜 지치고 강하게 팔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게 편한 거예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처럼 손등이 하늘을 보면 어깨만 써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원래 이 어깨 세모근, 삼각근은 약해지기가 딱 좋아요. 제가 자유형 킥을 할 때부터 현대인은 좌식 생활로 인해서 따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엉덩이가 약해지기 쉽다고 말씀드렸죠. 고관절이 웬만하면 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올려차기를 강조드렸잖아요. 이것도 자유형 킥 영상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근데 엉덩이는 그나마 걸어다니고 계단을 오르고 할 때 계속 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은 하루 종일 손등이 하늘을 보게 해서 팔을 옆으로 들고 있는 동작을 할 일이 있으신가요? 거의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약할 수밖에 없고 금방 지치고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두나 가슴 근육을 개입시키는 자세가 우리는 훨씬 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어깨가 약간 불편하더라도 심각한 통증이 아니면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어깨의 불편함이 바로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처럼 어깨를 운동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했던 실험의 스틸컷을 가지고 온 건데요. 사실 이 실험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단하게 속는지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약간 다큐 같은 짤막한 몰카인데요. 이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연기자인데 처음에 사람들에게 손등이 하늘을 보게끔 팔을 옆으로 벌리고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팔을 아래로 누를 테니 버텨보라고 해요. 실제로 사람들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를 하듯이 어깨의 힘만으로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버텨야 되는 건데 당연히 쉽지가 않죠. 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누르니까 여성분들은 저항하지 못하고 팔이 내려가면서 넘어지게 됩니다. 균형을 잃는 거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진짜 사기꾼 냄새가 풀풀 나도록 마그마 스톤이라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중력의 힘을 끌어오는 돌멩이를 양손에 쥐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손바닥이 하늘을 보게끔 잡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양손에 돌을 잡은 사람은 아까랑 비슷한 힘으로 팔을 눌렀을 때 어깨 힘뿐만이 아니라 알통, 그러니까 이두나 가슴 근육 등 힘이 강하고 지구력이 좋은 근육들을 활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건장한 성인 남성이 눌렀을 때도 버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이 연기자가 사람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은 다른 이유를 설명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설명도 뭐 일부 맞지만 제 설명을 포함해야 정확히 맞아요. 왜냐하면 저처럼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간파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눈속임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또 영상 볼 수 있는 블로그 링크 하나 남겨놔드리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 재미로 보실 분들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물속에서 물을 강력하게 뒤로 밀어내기 위해서 푸시를 했던 삼두근을 쉬게 해주면서 푸싱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단 여전히 되돌리기의 기본이 되는 모양새로 팔을 들고 되돌려야 하기 때문에 어깨 근육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따라서 좋은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어깨가 원래 힘들고요, 편하게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걸 지겹도록 강조드릴 건데요, 모양은 이미 제가 기초 팔 동작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계를 제대로 거쳐오셨다면 이건 그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엘보 리커버리는 팔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힘을 빼고 삼두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이 뭔가 어려운 동작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팔 펴는 동작을 하지 않는 동작을 빼주는 겁니다. 팔 꺾기가 아니라 팔 떨어뜨리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더 쉬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정말 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안 좋은 자세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팔 접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드릴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 저도 단체 강습이나 개인 수업에서 많이 했었던 거고요, 저뿐만 아닌 현장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드릴들을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근데 주의 깊게 보지 마시고 대충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좋은 모양을 만들 수가 없다면 팔을 펴고 와서 떨어뜨리고 들어가거나, 팔을 폈다 구부렸다 펴고, 구부려서 왔다 폈다 들어가고, 이런 것들 반복해 주실 겁니다. 이런 드릴 실제로 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그로 아니고요, 정말 제가 10년 넘게 수영 지도해본 결과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단 하나의 드릴로 하이엘보 캐치 5분 만에 고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유형 기초 팔 동작 때도 말씀드렸죠. 이거 어그로 아닙니다. 운동 습득력이 빠르신 분들은 사실 5분도 안 걸려요.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이 드릴은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서 1, 2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루 이틀 내에 연달아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독학이었습니다. My name, my age, my favorite color, my height, my sign, do I have a lover? What's my nationality?